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강화도와 함께하는 GBC 세시 뉴스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와 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강화도의 한 고등학교를 상대로 청소년 음주와 흡연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권예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해온 적 있는 학생의 수는 총 13명으로 26%에 달했으며 담배를 접해온 적 있는 학생의 수는 총 9명으로 18%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술과 담배에 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기에는 근절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흡연과 음주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음주 및 흡연으로 적발된 몇몇 학생들은 징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숙사 내에서 흡연과 음주가 적발되어 퇴소 처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자기 건강을 자기가 망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주변인이나 주변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술,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계기로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 친구의 권유가 있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접하게 됐다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의 입장으로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 예방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실행 및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 근방을 순찰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힘쓰며 홈페이지엔 흡연 측정기를 활용한 흡연 검사 실시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학생 생활 규정이 이제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교에서도 학생 생활 규정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이처럼 학교 측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게 전보다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GBC 권예찬 기자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 흔히 가성비라고 하죠. 같은 비용이라면 더 효율적인 선택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까지 가성비가 거론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의 현장을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학교는 영상 특성화 고등학교로 영상, 영화, 광고,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꽤 비싸 보이는데 혹시 이거 다 학교에서 빌려주는 건가요? 네, 전부 학교에서 대여한 기자재들입니다. 전문가가 사용할 법한 장비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자재를 통한 교육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얻고 있나요? 좋은 학교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빨리 찾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특성화고의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비해 쓸 수 있는 실제 기자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실습실에 있던 컴퓨터들도 1학년 때에 비하면 많이 느려지긴 했어요. 현재 기자재 예상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요? 당연히 수립이나 기자재비가 잡혀는 있지만 사실 좀 이전에 비해서 넉넉하게 있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많이 줄은 상황이라 네, 조금 아쉽네요. 네.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경험을 위해선 행동을 해야 하고 때론 행동으로 인한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도 존재합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한 평가를 우선시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경험의 기회가 줄어든다면 과정 또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다른 일반고 학생과 같이 배울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며 특성화고의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특성화고에서 조현우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판만 더 라는 가벼운 생각이 중독으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위험 수준의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 앱이 학생들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임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한 특성화고에 나와 있습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을 보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생중계되는 불법 도박 게임,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료 포인트를 미끼로 주다 보니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경우 쉽게 도박에 빠져듭니다. 청소년 중 처음 도박을 경험한 나이는 평균 12.5세,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도박 문제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절제력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되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때 도박을 저지른 흔적이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범법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무언가 필요하다. 먼저 학생들의 그 도박에 대한 접근을 자체를 차단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도박을 만약에 접한 학생들이 있다면은 지금 있는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해서 학생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학생들이 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심적으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50명한테 물었습니다. 도박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가 95.8%, 얘가 4.2%로 답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광고를 얼마나 자주 보냐는 질문에 52.1%가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9.6%가 일주일에 한두 번 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도박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는 질문에 43.8%가 범죄나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했고 37.5%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답변이 12.5%, 게임의 한 종류라고 4%가 답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도박이 자칫 성인까지 이어지는 불법 도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예방교육과 체벌, 재벌 방지를 아우르는 촘촘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GBC 임선우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G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